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월 1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짜배기로 한번 붙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의외로 매출은 또 상당히 많이 뜨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번 주가 이제 실질적인 2015년도부터의 진검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 제주계차도 토요경마가 4개 경주, 어저께 이제 부산경마 또 4개 경주에서 정상적인 페이스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가 이제 논스톱으로 자,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강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자, 이번 주 멋진 대승으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너무 까불어서 어디 화이팅이 되겠냐. 나 진짜 너 왜 그러냐. 한 살 더 먹어놓고 나이도 많다며. 근데 왜 이렇게 까불어대. 맞습니다. 그래도 뭐 화이팅을 해야 되니까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 주 이제 이겨야 된다는 신념으로 해야 되는데, 토요경마도 지난주가 좀 어려웠고 일요경마도 어려웠는데 이번 주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지난주처럼 뭐 대도 않는 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페이스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패를 골라서 자,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강타의 엉뚱생뚱 고민한 경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번 1경주는 의외로 그래도 입상가는 말 의외로 좀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2번 썬버스트라는 마필, 지난주에도 그 서범성마방에서 그 박태정 개선을 구성을 시켜서 1경주인가 2경주인가 멋지게 자, 10만 승부를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썬버스트 역시도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좀 부족하지만 정말 탄력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체 발주가 좀 느리다는 단점과 오피스에 자만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받치는 게 베스트가 아니냐. 자, 3번 피치 바다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충마로 인정을 할게요. 왜 충마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마필은 444kg로 주행검사를 7월달에 받았어요. 2014년도 7월달에 받았고 데뷔전을 11월달에 했는데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뷔전 자체는 적응력이 부족으로 정상적인 페이스를 발휘하지 못하고 탐색 일관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지난번 2전째 선출인이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이 마필의 진검승부가 아니냐, 파워감도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빛의 바다 이 편성에서 그래도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6번 아웃캣입니다. 6번 아웃캣이라는 마필은 이 직직전 재검 시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시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마체가 작은 427kg대의 아주 쪼랑말이긴 한데 선행력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또 한번 선두권을 모색해서 막판까지 버팅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6번은 가져간다. 자, 여기 7번 피티런입니다. 저 요즘 한성열 기술도 잘 타죠. 오래간만에 나와서 의외로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7번 피티런이라는 마필 지난번 데뷔전 때 기본적인 순발력 보여줬고 종반 탄력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어느 정도 경쟁력 보유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번에 1200에 첫 출전을 하고 있는데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난 점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마필이라서
받치는 정도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8번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차일드라고 옛날에 팝송에서 이 아프로디테 차일드가 뭘 불렀지? 뭐 하여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래 그 아프로디테 같아. 자, 이 8번 아프로디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은 양호하고 종발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번 뷰티런보다는 조금 조금 아래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요마필도 호크윙의 자바로서 전형적인 호크윙의 자바인데 문제는 요마필이 이제 주행검사는 452kg로 받았다가 2달 뒤에 출전을 했을 때는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어요. 473kg로 나왔는데 당일날 이게 체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8번 아프로디테의 당일 체중 관계는 꼭 살펴야 된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3번, 6번 막권이 잘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뷰티런 정도의 일상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위즈 이경주입니다. 빰빠람! 자,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자, 중배당 단톡을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마들의 전력 중에서는 1번 나우 지금 어떻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검사를 2번을 받았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는 주행 불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과 종발탄력 무난한 정도 나머지 신마들은 조금 힘들고요. 1번 나우 정도가 그나마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현권 성장만은 어떠냐 요게 관건입니다. 일단은 2번 가속불패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가속불패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이 싹 수가 없어. 주행이 싹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고 지금 현재 21주 만에 휴양을 갔다 왔어요. 근데 휴양을 간 이유가 마필에 문제가 있어서 휴양을 간 게 아닙니다. 병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휴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을 받았는데 아따 마필 겁나게 좋아졌고 체중도 쫙 빠지면서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 2번 가속불패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왜 조심하라고 그랬을까? 왜 조심하라고 그랬을까? 여기엔 충마도 있고 전개 2점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배당 단톡! 자, 토요제 이경주 많이 떨리네요. 뭐가 있나봐. 토요제 이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인데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계상 선행과 더불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5번 파워앤스피드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은 선행을 가서 종발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줬고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선행을 가지 않고 종발 탄력을 발휘해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본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요 얘기는 갖고 있는 사이즈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사이즈가 괜찮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행을 가서 부러졌는데 다음엔 천입으로도 입상했다. 그게 성장마 단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앞뒷방이 다 있고 파워감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요걸 증명해주는 그런 파스이기 때문에 오버 파워 앤 스피드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져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마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발 탄력이 죽을 가능성이 있고 2번 새로운 시도 사실 지난번에 입상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려워 보이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은 3번 용천지인데 등짝이 이 하나인 거 보니까 과연 정명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배당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용천지가 삼복성 마필로는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빼지 마시고 꼭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5번 파워 앤 스피드와 더불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은 6번 카리스마 퀸입니다. 이름은 카리스마 퀸인데 별로 카리스마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번에는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항상 마필이라는 건 성장 시점에서 자기 능력, 경주력에 대한 패턴, 자기 그림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놈은 쫙 뽑았다가 소포가 가고, 쫙 뽑았다가 소포가 가고, 어떤 놈은 슬로우 스파트로 성장도 조금하고 조정도 조금하고, 성장도 조금하고 조정도 조금하고. 바로 이 6번 카리스마 퀸은 후자입니다. 성장도 조금하고 조정도 조금해. 이 얘기는 뭐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있어. 그런데 큰 폭의 성장을 못해.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파워가 한꺼번에 못 보여줄까요? 이 마필은 450kg도 안 되는 쪼랑말이었다가 지금 현재 체중이 4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체구가 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필의 성장을 자기 몸하고 불균형적으로 너무 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맣던 친구가 갑자기 키가 컸다고 해서 갑자기 힘을 쓰는 건 아니거든. 그 근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지고 완성도가 생겨야지 파워가 보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 카리스마 퀸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6번 카리스마 퀸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도 이제 8번 크레이건까지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번을 대가리 놓고 6번 카리스마 퀸은 기본이고, 자 여기 아까 3번 용천지, 요게 8번 크레이건 요 정도까지만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강타의 자랑 제주교차 일경주로 갑니다. 요즘 이제 지점이나 본장을 갔을 때 강타님 제주경마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강타님 제주경마 잘한다고 소문 엄청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입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타가 의외로 전 서울경마를 더 잘하는데, 이상하게 부산경마하고 제주경마가 성적이 좋아서 그러지 부산경마하고 제주경마를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 고맙죠 뭐 어찌됐든.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경마는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뭐 인정을 이쪽으로 받고 있는 것도 뭐 이것도 인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번 녹색전사입니다. 지난번에 문현진이가 잘 타고 3착이야. 그러니까 이 마방 자체, 김영래 마방도 문제가 있는 게 안독수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문현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시점에서는 승부를 안 하고 안 되는 말을 예전부터 보면은 지어 짜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수명이 짧은 거야. 그래서 김영래 마방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녹색전사를 때렸어야 되는 거거든. 이빨이 했어야지. 물론 안 했다는 게 아니야. 하긴 했는데 3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원복에서 태웠어. 좋았어. 이번에 승부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보여. 너무 보이고 너무 승부를 하겠다는 게 누구나가 다 읽어줄 수 있는 거야. 안독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 자체가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김영래 마방의 마필들이 제대로 못 가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마필을 사양관리라고 능력 발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능력을 모르면 자기가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기복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자 1번 녹색전사는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거기에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김원곤 입장이라면 읽어줘야 된다. 2번 다라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제 조정을 거칠 줄 알고서 요거는 안 된다. 지난번에 이제 인기권 전력이었는데 얘는 안 된다. 박준호가 안 가서가 아니라 마필 자체가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준호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받치기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5번 꼬마여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매인 승부처럼 이거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라고 해서 맞춰드린 마필이요. 뭐 단통밖에 없으니까 배당을 상관할 필요가 없지. 항영신화의 꼬마여왕 단통밖에 없다. 단통으로 지져! 이래가지고 맞춰드렸는데 이번에도 되는 마필입니다. 뭐 꼬마여왕 이번에도 되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1번, 5번, 2번 요 세 마리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제주교차 1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승부처로 선정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안 했던 경주입니다. 신마들 중에서 2번 퀴피드 파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예, 1200에다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바로 출전을 시킨다는 거리적인 측면은 있지만 마필 자체의 기본적으로 능력은 출중하다.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면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 퀴피드 파워는 신마 성부가 아주 높지 않은 마방이라서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만 데뷔전부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승부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1번 스키트 드랩 요 마필은 1번 스키트 더블렛 요 마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복성 배당마 요 정도를 읽어주고 싶네요. 왜?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동수 등짝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와는 기승술부터 시작해서 좀 맞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스키트 더랩은 삼복성 막권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은 4번 바빌론 왕자인데, 요 마필은 사실상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빌론 왕자를 사실상 빼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놈을 무조건 충마로 가져가기에도 2%가 부족한 모습은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인 충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자, 여기에 이제 또 갖고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 스텔스 킹인데,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1번 스킵 더 블랙이란 마필과 6번 스텔스 킹은 사실상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능력 발휘가 실전에서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자전지 부족을 아주 달고 사는 놈이라서 다른 쪽의 질병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7번 서클드 웨긴즈라는 마필, 요 마필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서는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는데, 지난번에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엄청난 경주력의 성적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기 많은 판례공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많은 판례공사이 높은데, 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인기권 전력 중에서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아 7번 서클드 웨긴즈라는 마필은 단통으로 때리기에도 뭐하고 또 안 가져가기에도 뭐하고, 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어쨌든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바빌론 왕자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력과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여타 마필들도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4번 바빌론 왕자를 놓고서 1번 스키트 드랩과 10마인 2번 큐피드 파워, 자 여기 6번 스탠스킨과 7번 서클드 웨긴즈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데, 서클드 웨긴즈는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 고려를 해보고 싶고, 4경주는 은근히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무조건 마칠 테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환영합니다. 이 평생은 이 경주는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해놨거든요. 어저께 공부를 해놓고 오늘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어렵습니다. 다시 봐도 어렵네. 요리 봐도 어렵고 조리 봐도 어렵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네. 5번 낭만소녀가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요번 경시 과연 정명승부를 띄울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고, 등짝 자체로 봐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원효리가 요즘 상승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낭만소녀에 대해서는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하지만 요 마필이 충마로 가져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경주, 삼경주, 제주교차, UCC 준비인 승부처도 낭만소녀는 가져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충마감의 마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편성은 역시나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삼경주, 자, UCC 준비인 승부처로 해서 중배당 카톡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차 삼경주 한번 포인트를 갖고서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5경주는 여러 장안의 화제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 맞춰야 되거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어느 마필을 강하게 보고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벨팅권에 가져가 봐야 되는 마필, 약간의 보병권 전력으로 팔릴 공산이 높은데 8번 용두산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골마겸 여파로 인해서 지난번 이후에 약간의 출주 주기가 길어진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체중이 출주 주기가 길어졌으니까 2달 만에 나오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조금 불안한 거고, 체중이 지금 475니까 480 정도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베스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마겸 때문에 이런 거니까 요 마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번 용두산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요 마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부체중이 480이 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월달에 식이성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좀 빠진 게 있거든. 그래서 이래저래 8번 이 용두산은 이 편성에서는 한번 조금은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5경주 조용한 승부처는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는 경기다. 그래서 8번 용두산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는, 이 4경주의 대가리는 5번 수소나입니다. 5번 수소나. 이놈이 대가리예요. 그 다음에 대끼리는 7번 성공으로 팔릴 겁니다. 5번 7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5번 7번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편성임에도 분명합니다. 자, 근데 7번은 1200m에 첫 도전을 했으니까 불안 요소를 조금 안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안 요소이고, 반대로 3번 만년지적도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필도. 그러기 때문에 이 편성은 사실상 3번 만년지적,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번 수소나, 그 다음에 7번 성공, 여기에 뭐 부뼈권 전력이라면 1번 참사랑 요렇게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5번, 7번, 3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싶습니다. 왜? 7번 성공은 선입 내지는 선행으로 승부가 가능하고, 3번 만년지덕은 아무래도 막판 취입으로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고, 5번 수선화는 앞뒷방에 다 있으니까 5번, 3번, 7번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다음은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뛸만 하면 휴양 가고, 뛸만 하면 병력 생겨서 또 휴양 가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1번 썬업이 지난번 오래간만에 출전을 해서 발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종반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마필이 입상에 3착을 차지했는데, 발주가 문제예요. 발주 고착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는 무조건 언제라도 입상권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1번 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버스피드 저항 요 마필을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면 요 마필도 기복형 마필인데 뭐 여타 마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번 6경주가 기복형 현금마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산업도 그렇고 오버스피드 저항도 기복을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오버스피드 저항도 안 될 일이 없다. 이번엔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스피드 저항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번, 5번이 마블의 중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빵빵빵빵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는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1번 경쾌한이에요.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하고 잊어먹을만 하면 언제까 팍 하고 입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근간 2번의 경주가 지난번에 직제점 경주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그게 이제 베스트는 아니라고 보고 그간 2번에서 조정을 좀 거쳤던 놈이기 때문에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1번 경쾌하는 입편성에선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조정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만은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어쨌든 경쾌하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제주교차 5경주 UCC 메인 승부처 뭐야? 적중 외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중이 참 우선이야. 왜? 그만큼 많은 경주에 배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대로 배팅하니까 받치기든 단통이든 무조건 적중이 받쳐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적중이 가장 우선이에요. 물론 배당이 너무 큰 경주는 사실상 많이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경주는 무조건 맞히는 게 우선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 경주 때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있죠. 바로 이 9번 옥천지라는 마필입니다. 좀 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띄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냐. 더군다나 선행을 갔는데도 아쉽게 4착을 차지했는데 요 편성에서는 또 한 번 전개 2점을 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필승 예찬이 좀 빠르긴 한데 외곽 KT에서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데 문제는 송재철이가 인기마에만 기생하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연구같이 타요 말을 꼭. 그래요. 이게 9번 옥천지가 이게 문제예요. 예, 송재철이도 문제고. 그래서 야, 왜 박윤규 주고서가 5번 드림아이에 서성원이를 태워놓고 더 능력이 우수한 9번 옥천지에 송재철이 기술을 기생을 시켰을까? 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리송한데 어찌됐든 간에 9번 옥천지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 말 갖고 꼬시고 뭐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타가 뭐 여러분들 이제 예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 예상에서도 안 되는 인기말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장하고 지점에서 제가 팬을 만났는데 자기가 찌개인가 뭔가를 하신대. 그래서 그 없는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래야만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현장 속보에서 안 되는 말은 뭐 틀려도 되니까 꼭 가감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상에서 안 되는 인기말을 현장에서 잘라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예상에서도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선 제가 봤을 때 이걸 때려주기도 안 된다. 그러면 가감하게 현장 예상에서 안 되는 인기말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대세를 따라가야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번 주부터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8경주입니다.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편성에서 4번 스마트 타임을 배팅골에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이번에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4번 스마트 타임은 강력한 배팅골의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이제 이번 로이카는 약간의 기복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물어봤을 때 된다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덜 보고 싶고 2번 이 평화포럼이 이편성에서는 그래도 완전히 때려야 되는 그런 쪽에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평화포럼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1번 노이카나 3번 대동천화 정도만 맞추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무리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4번의 대가리 2번의 강한 추천 요 정도로 마무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최대 승부처 토요일 9경주입니다. 다음 토요일 10경주가 또 준비인 승부처로 해서 9경주 10경주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채널 고정으로 때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때려주셔야 돼요. 요 편성은 딱 걸렸어요.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경주이고 맞춰야만 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4번 파워시티입니다. 마박에서도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체구는 그렇게 460담한데 힘이 있어가지고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사실상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1800과 1900에서 약간의 거리 적응력을 조정하는 기간이긴 한데 4번 파워시티는 뭐 이편성에서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연속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편성에서도 가져간다. 자, 그렇지만 이 상대마에서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버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999 막 이렇게 고배당 이런 건 아니고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을 자신있게 스트롱으로 초대를 합니다. 오십시오.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입니다. 일요제 10경주. 지난번에 마칠 수 있었던 경주를 인기말을 강하게 읽어주지 않고 오기를 부리다가 틀린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했을까? 했던 마필이 소리를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던 마필인데 오버 호소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기권 전력인데 이번에도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완벽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호소람이 완벽한 충만 2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긴 한데 요 마필을 충만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당일날 배당판에서는 굉장히 또 세게 팔릴 거예요. 근데 충만으로 읽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한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기권 전력으로 팔렸을 때 또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자는 가되 충막감으로는 영 불안하고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는 배팅권의 충만은 분명히 따로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안정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중배당 단통이 이어질 수 있는 경주에서 9경주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먹고 또 토요일 10경주 중메인 승부처로 해서 또 한 번 먹어서 자, 9경주 10경주 두 개 경주에서 오늘 토요 경마의 대승을
한번 완벽하게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1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마필이 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당연히 능력상으로 본다면 지난번 경시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승군전에서도 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3번 스피드킬러에 또 한 번 박우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경주 때가 맥시멈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과연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무빙이 될까요? 지난번처럼 무빙이 될까요? 선두권이 아주 빠른 마필들은 없어요. 이번 아라비아 왕자가 그나마도 빠른 마필인데, 요 마필들이 선행을 갔을 때 과연 3번 스피드킬러가 무빙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3번 스피드킬러와 2번 아라비아 왕자, 자,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어느 정도 이 배당의 가능성은 뭐 배당은 좀 팔리겠죠. 그래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일본 노열 스텝도 바닥권 전적으로 팔리고는 있지만 삼복승 마건으로는 저는 일본 노열 스텝이란 마필을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노열 스텝까지는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는 3번 스피드킬러에 2번 아라비아 왕자가 핵심적인 전력들이고, 여기에 1번 노열 스텝까지는 삼복승마로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끝장승부처, 끝판대장인 강타의 끝장승부처, 끝장승부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중을 해보고 싶어요. 꼭 적중을 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게 끝장승부처이긴 합니다만 거의 메인 승부처감이라고 해드리는 가언이 아니에요. 가장 배당의 가능성도 높고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또 워낙 2군 경기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이스트 글로리가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을 할지, 아니면 7번 콜렉터 더입이 지난번 경시 역시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뛸지, 아니면 지난번 승군전에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5번 장산다이언이 이 편성에선 또 한 번 입상권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어찌됐든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4번 장산다이언은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간에 5번 장산다이언은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간에 꼭 배팅권에는 안차가 쉽게 되는 마필이 아니냐,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이번 견시에는 1400의 적정거리이고, 정계상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마필이 선행까지 간다면 더욱더 입상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라 5번 장산다이언은 일단 배팅권에 안차가 쉽게 된다. 자, 이 경주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자, 오늘 경주 중에 실질적인 대상경주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판대장의 위력을 강타가 유감없이 마지막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소비단 경마,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윤곽은 다 잡으셨다고 보고 싶고, 또 어떤 경주에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미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더욱더 나은 예상으로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 일요경마 경마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